채식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단백질 어떻게 보충하지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곡식이나 씨앗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이 곡식과 씨앗을 먹어주는 것이 콩이나 두부를 먹어주는 것보다 단백질 보충에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들은 거의 염증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들입니다. 염증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독소입니다. 두 번째는 해독인자의 결핍입니다. 이 해독인자의 결핍은 칼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또한 알뷸민이라는 혈장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 혈장 단백질에 칼슘이 많이 붙어 있고요. 또 우리가 생채소에서 얻은 효소화된 칼슘이 혈액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혈액 속에 독소가 들어왔을 때 그 독소를 딱 잡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독인자인 칼슘, 즉 살아있는 칼슘이 결핍이 되게 되면은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독소는 염증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증의 원인은 첫 번째 독소, 두 번째 해독인자 결핍, 세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왜 동물성 단백질이 염증의 원인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이 동물성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이 아미노산이 세포의 단백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재생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할 때 분열 과정에서 또 한 번 이 세포의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한 4가지의 단계, 각각 단계에 전부 다 젖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 젖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아요. 동물성 단백질에만 나옵니다. 이 젖산이라는 것은 염증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은 혈액순환이 저하가 오고 혈액순환이 저하가 오면은 우리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젖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염증을 일으켜서 우울증을 일으키고 관절염을 일으키고 근무력증을 일으키고 통풍을 일으키고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지금 염증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먹어야 될까요? 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고기, 계란 등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은 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채식을 하게 되는데 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채식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단백질 어떻게 보충하지입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단백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채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크게 콩이 있고 두부가 있고 그리고 곡식이 있습니다. 채소에도 어느 정도 소량의 단백질이 있지만은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곡식이나 씨앗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이 곡식과 씨앗을 먹어주는 것이 콩이나 두부를 먹어주는 것보다 단백질 보충에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씨앗을 당근 씨앗즙을 내서 먹을 때 이 단백질의 흡수는 극대화됩니다. 저희 식품연구소에서 콩과 두부와 씨앗즙에 쓰는 재료들을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석해 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대두, 노란콩이죠. 거기에는 100g당 3만 mg 정도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건 풍부한 아미노산이에요. 고기에도 뒤지지 않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기에 있는 아미노산과 식물성 아미노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나온 연구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은 식물에 있는 아미노산과
동물에 있는 아미노산은 동일하다. 그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콩에 있는 3만 밀리그램의 아미노산, 이게 두부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8,000으로 줄어듭니다. 100g당 8,000 밀리그램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 씨앗즙을 내서 만들면은 당근 씨앗즙에 들어가는 재료는 참깨, 생모밀, 홍화, 달맞이 꽃씨, 그리고 기리입니다. 이 모든 씨앗에 있는 아미노산을 합치면은 7만 밀리그램 아미노산이 됩니다. 콩의 2배가 넘으며 두부에는 거의 10배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즙을 먹는다는 자체가 씨앗즙에 있는 영양인 칼슘,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주게 됩니다. 당근 씨앗즙은 그 외에도 당근의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홍화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살아있는 미네랄, 그리고 달맞이 꽃씨에 들어가 있는 수십 가지의 황산화제, 우리의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루틴, 이거는 생모밀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리에는 좋은 에너지원과 베타 글루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런 항산화 물질이 듬뿍할 뿐만 아니라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영양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즙을 먹을 때 얼마나 얻는 영양이 많습니까? 이 씨앗에 있는 이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 살아있는 성체를 우리가 대량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씨앗즙입니다. 이 씨앗즙을 드시는 방법은 식사와 함께 먹는 거예요. 씨앗즙에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은 우리 간이 일을 하게 되고 위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식사와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요. 푹 퍼지게 질게 된 현미밥과 건강에 좋은 생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씨앗즙을 드시는 게 올바른 순서대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점심을 드시면은 우리 몸에 충분한 아미노산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은 당근 씨앗즙입니다. 감사합니다.